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여러 독재자들이 군림하여 자국의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혹은 타 민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쳤던 악명 높은 인물들이 있죠. 독재자들은 어떻게 독재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폭군이 되었는지, 독재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독재자 열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 중국의 마오쩌둥과 독일의 히틀러에 이어 소련의 스탈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은 1878년 당시에는 러시아 제국 영토였지만 지금은 그루지아라는 국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인종적으로는 오세트인이라고 소수민족 출신으로 스탈린은 정통 러시아인은 아닙니다. 스탈린의 본명은 또 스탈린이 아니라 주가슈빌리였습니다. 이 스탈린의 집안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고 스탈린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탈린은 7살 때 천연두를 앓았는데 그래서 스탈린은 그 후유증으로 평생 피부가 좋지 못했죠. 독실한 정교의 신자였던 어머니와 달리 스탈린은 무신론자였고 학창시절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싸움도 꽤나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스탈린은 특히 철학과 문학의 두각을 보였으며 나름 정식으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스탈린이 10대에서 20대였을 때 러시아 제국이 가장 그 황실과 정부가 무능하게 작동하며 폭압적인 정책을 펼치며 민심을 잃을 때였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 제국 자체에 큰 혼멸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언제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학창시절을 전부 수료하지 않았고 어디 천문 관축소와 정유공장에서 알바나 하며 근신이 살았습니다. 확실히 스탈린도 독서 광이라 사회 문제에 깨어 있었고 아마 일찌감치 마르크스주의에 빠져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소수민족 출신으로 불합리한 사회 구조에 불만도 많았기에 20대에는 적극적으로 노동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노동자들을 규합해 시위에 나설 때마다 그의 연설이 매우 탁월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고 하죠. 노동운동이 열렬히 나서는 등 일찍이 마르크스주의에 호의적이고 정치의식도 다분했던 스탈린은 청년 시절에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했고 그 중에서도 레닌이 이끌고 있던 강경파 볼셰비키 당에 속했습니다. 이 불같은 성격의 스탈린은 은행 강도짓까지 하면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자금을 조달했고 당연히 경찰들의 요주 인물이 되어 수감되고 출소하기를 반복했죠. 이런 삶을 사니 스탈린은 가난을 결코 면할 수가 없었고 1907년에는 스탈린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스바니제가 병에 걸렸는데도 치료할 돈이 없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스탈린은 아내의 죽음에 오열을 하며 아내의 죽음과 함께 내 마지막 인간성도 죽었다는 말을 했다죠. 그럼에도 레닌을 너무나도 존경했던 스탈린은 꾸준히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서 당의 비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스탈린을 레닌이 당연히 예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레닌은 1912년 볼셰비키 중앙위원회에 스탈린을 가입시켰고 스탈린은 이때까지의 이름이었던 주가슈빌리를 버리고 스탈린으로 개명했죠. 스탈린은 러시아어로 강철을 뜻하는 스탈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스탈린은 지하 활동과 체포 그리고 유배형을 반복하였고 그의 인생에 딱히 그가 돋보일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17년 이 사건이 터져버렸죠. 바로 러시아 혁명이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러시아의 상황은 대단히 암담했습니다. 산업화를 시작한 이래 제국주의 반열에 오른 듯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러시아 제국의 국민들은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1905년에는 러일 전쟁에서 보기 좋게 일본에게 깨졌는데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린 러시아 제국은 민생 안정은 돌보지도 않고 군비를 확장하며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까지 합니다. 열악한 사회 환경과 경제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공산주의가 안 퍼질래야 안 퍼질 수가 없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고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궁핍해지고 있었는데 1917년 2월 당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의 노동자들이 식량 배급과 전쟁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군대를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으나 군인들조차도 정부에 불만이 많아 되려 시위대에 가세했습니다. 이 시위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중에서도 온건파에 해당했던 멘셰비키당이 주도하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러시아 혁명의 시작인 2월 혁명입니다. 혁명은 대성공이었고 멘셰비키 당에서는 짜르였던 니콜라이 2세를 퇴위시키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 임시정부는 케렌스키가 총리가 되어 운영했습니다. 케렌스키는 니콜라이 2세를 처형시키지 않는 등 그의 온건한 사상에 러시아 제국 짜르 황실의 불만이 대단히 크던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케렌스키 총리와 멘셰비키 당은 이 자선가들과 연합하려고만 하고 정작 1차 세계대전 중단이나 근본적인 개혁은 없다시피 하자 불만을 품은 강경파 볼셰비키가 1917년 10월 무장 봉기하여 의회였던
소비에트를 장악하고 케렌스키의 임시정부를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10월 혁명이고 볼셰비키의 지도자는 레닌과 트로츠키였죠. 레닌의 소비에트는 우선적으로 독일과 단독 강화를 통해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기로 하고 공산주의 경제정책을 밀고 나가지만 그 넓은 땅의 러시아에서 이 사회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들은 백군을 조직해 소비에트의 적군과 내전을 벌입니다. 이 전쟁이 러시아 내전 혹은 적백내전입니다. 레닌은 1918년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기고 1919년에 전세계 공산주의를 단결시키기 위해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이른바 코민테른을 창설합니다. 10월 혁명의 주력이었던 트로츠키는 전쟁을, 레닌은 내정을 담당했죠. 볼셰비키의 10월 혁명부터 이 모든 과정에 스탈린은 레닌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주었죠. 사실 레닌으로 하여금 10월 혁명을 부추긴 사람 역시 스탈린이었습니다. 본디 멘셰비키당이 먼저 집권했을 때 강경파였던 레닌은 제거 대상 1순위로 레닌은 정치 보복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레닌에게 돌아와서 같이 혁명을 일으키자고 제안한 게 스탈린이었죠. 10월 혁명에 스탈린의 공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었고 10월 혁명 성공으로 스탈린은 볼셰비키당에서 레닌, 트로츠키에 이어 3인조로 부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내전이 터지자 스탈린도 적군의 지휘부 중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스탈린이 의외로 군사적 공을 세웠는데 군부 내에서도 스탈린의 입지가 강해지자 볼셰비키 소비에트의 2인자이자 군권을 통솔하고 있던 트로츠키가 스탈린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점점 상관인 자신보다 더 상관처럼 구는 스탈린을 그냥 둘 수 없었던 트로츠키는 모스크바에 있던 레닌에게 이 스탈린을 모스크바로 송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정도였죠. 스탈린도 이런 자신을 경계하는 트로츠키를 탐탁치 않아 있고요. 권력 다툼도 다툼이지만 트로츠키는 스탈린의 잔혹성에 매우 놀랐습니다. 스탈린은 승리를 위해서라면 민간인도 잔혹하게 죽이며 포로들이나 탈영자들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공개 처형을 서슴없이 자행하였죠. 1919년 스탈린은 새로운 아내와 결혼합니다. 나데즈다라는 여인으로 레닌의 비서였다고 하죠. 그해 폴란드와 소비에트가 우크라이나 서부 영토를 두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탈린은 다시 레닌에 의해 러시아 내전이 아닌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 전선에 투입되었는데 한번 대책의 패배를 하자 트로츠키가 스탈린을 맹비난했고 스탈린은 전선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죠. 스탈린은 모스크바로 돌아와 소수민족 문제를 담당하는 직을 맡았는데 소비에트 폴란드 전쟁이 소비에트의 패전으로 끝날 무렵 레닌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트로츠키가 전쟁 업무에 신경을 많이 못 쓴 사이 모스크바에 있던 스탈린이 레닌을 대신해 실권을 발휘하였습니다만 이건 레닌의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레닌을 그토록 존경했던 스탈린은 어디 가고 스탈린은 병약한 레닌을 겁박해가며 실권을 하나하나 가져오고 있었죠. 1922년 끝내 스탈린은 직접 연방공산당의 서기장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대표가 된 거죠. 1922년 소비에트는 동유럽과 시베리아에 분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자카프카스, 호라즘, 부하라의 사회주의 정부를 통합시켜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1923년 러시아 내전도 적군의 승리로 끝나죠. 이제 트로츠키는 내정에 신경을 쏟나 했더니 이미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레닌은 병약할 대로 병약했고 서기장인 스탈린이 소련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죠. 레닌도 스탈린의 제멋대로의 분기탱천했지만 레닌이 뭘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1924년 레닌이 사망하죠. 레닌이 죽을 때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두었는데요. 스탈린 동지는 서기장이 되면서 무한한 권력을 장악했다. 그가 이 권력을 영원히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확신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 트로츠키 동지는 교통인민위원회 문제에서 중앙위원회에 반대한 투쟁이 증명한 바처럼 걸출한 재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은 아마도 현재 중앙위원회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스탈린은 너무 거치다. 이 결점은 우리와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는 완전히 용인될 수 있겠지만 총서기장 직책에서는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동지들이 스탈린을 이 자리에서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제안한다. 사실상 스탈린을 차기 후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설령 스탈린이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한들 레닌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레닌의 이 유언장이 공개되면 스탈린은 집권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내전을 승리로 이끌며 소련의 영웅이 된 트로츠키가 그 후계가 될 가능성이 더 농후했죠. 그런데 레닌의 비서가 누구였죠? 나데즈다. 바로 스탈린이 아니었죠. 나데즈다는 레닌의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은 채 스탈린에게 가져왔고 스탈린은 이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탈린 대 트로츠키의 암투가 벌어지죠.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